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언제 살아날지가 관심인데 내년 1분기 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실적이 증권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뽑은 39개 기업 중 11곳이 기대치의 10% 이상 미달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특히 올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낮았던 기대치보단 선방했지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IT 제품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9월까지 22.3%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세대 이동통신 수요 증가와 스마트폰 탑재 고용량화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수출 전반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은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선전한 상황. 수출 회복세가 좀 확연하게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평균 수출 자체가 조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반도체나 선박,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헬스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걸로 기대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이 내년 1분기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안 변수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수출 구조 혁신을 위해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은 감소세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부와 민간에서 기대하는 경기 반등 시점도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행진이 11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지난달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석 달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보통 한 달쯤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전망하는 지표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연말부터는 부진한 지표들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반등 시점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높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디플레 우려도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뿐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서 정보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보기술 제품의 수출액은 907억 5,6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0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IT 제품이 한국의 전체 수출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이는 2012년 21.8%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파산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 27조 원 가운데 절반은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모두 27조 1,700억 원입니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4조 8,600억 원에 달하는데 예보는 이 중 1조 8,300억 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절반가량인 13조 300억 원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은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첫 수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재벌들에게 매서운 칼날을 들이내다가 지금은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2기 수장을 맡은 공정위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 정부 두 번째 경제검찰 책임자가 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일성은 단호했습니다. 부당 단가이나 기술 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2달도 채 안 돼 무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연례 국가적 세일인 다음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앞두고 백화점들이 이달 말 시행 예정인 대규모 유통업 특약 매입 거래 심사 지침에 불만을 드러내자 시행을 미루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백화점들의 대표 갑질 중 하나인 할인 행사 비용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비용을 납품업체와 절반씩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이 지침에 불만을 드러내며 세일 참여 발표를 미루자 공정위는 유통업계 의견을 감안해 지침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당장 할인 행사 흥행을 막지 않기 위해서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낼 수 있으려고 하면은 재벌 대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개혁 의지 같은 것들은 거의 좀 쇠퇴했고. 불황 타개를 명분으로 지난 2년여간 높았던 공정위의 갑질 근절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반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편의점 GS25와 CU에 이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가 아예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소비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팔지 않겠다고 한 제품은 줄랩스와 KT&G 제품 등 4개 품목입니다. 올해 5월부터 국내에서 선을 보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표격인 제품들입니다. 정부가 폐 손상 위험 탓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대형 3사는 물론 소규모 편의점까지 판매 중단에 나선 겁니다. 일반 담배와 그다음에 가열식 담배, 그다음에 액상형 담배 3가지 다 정도의 차이지만 다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 더구나 전체 담배 판매량의 70-80%를 차지하는 편의점을 비롯한 판매 중단 움직임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는 건데 흡연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담배의 만성적인 유해성은 인지하고 기호품으로서 소비를 하고 있지만 급성, 유해성,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지를 하고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제조사나 또 정부 등에서 이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유통업계는 정부 위해성 조사를 지켜본 뒤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3사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차도 잘 팔리지 않는데 신차도 없어 가동이 줄어드는 생산, 판매 절벽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조만간 고강도 구조조정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재현이 불가피하다는 실정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의 생산 목표는 400만 대. 9월까지 291만 5천여 대를 생산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 정도 늘었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생산량 감소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GM과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3사의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한국 GM의 생산량은 3년 만에 40%가량 줄며 14년 만에 최소인데 생산이 배정된 신차가 2종밖에 없어 이를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르노 삼성은 추진했던 신차 생산 계획이 취소되고 위탁 생산도 연말이면 끝나 연평균 20만 대였던 생산량이 내년부터 10만 대로 반토막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단 부산 공장 생산량을 25% 줄이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쌍용차는 3분기 영업손실이 1,000억 원을 넘어 적자가 지난해 4배로 커졌습니다. 3년간 누적된 적자는 3,000억 원. 8월부터 임원을 최대 20% 감축하며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차와 마케팅의 부재가 나은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격적으로 신차를 출시를 하고 마케팅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20여 % 가지고 우리 3사가 나눠 먹으면 된다. 이런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은 연 2,500만 대가량의 과잉 공급 상태로 진단됩니다. 그만큼 생존 경쟁도 치열해져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는 고강도 구조조정 등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음 달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4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모두 3,600여 가구, 청년 908가구, 신혼부부 몫은 2,778가구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사들여 보수한 뒤 주변 시세의 30%에서 70%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급 물량만 18,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청년 임대는 시세의 반값만 내고 생활 필수 집기가 갖춰진 주택에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 유형으로 각각 나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맞벌이를 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48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70%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맞벌이 3인 가구 한 달 소득이 648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입 임대주택은 사전 보수가 제대로 안 돼 곰팡이가 생기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설 예산을 통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LH 자체적으로도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은 2-3시간 이내에 출동해가지고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과 대상주택을 확인해 청년은 다음 달 7일부터 신혼부부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우리 관광업계 고심이 컸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 60대 이상인 실버 세대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대학가. 흰머리가 희끗한 할머니들이 쇼핑거리를 구경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제주도와 부산, 강원도를 거쳐 서울까지 전국 일주 중인 이들은 평균 나이 65살의 중국인 자유여행객입니다. 体验了韩服秀和那个校服，让我们觉得给我们的这次旅行增添了很大的乐趣。我觉得这是韩国的一个非常好的地方，就在旅游方面。 사드 사태 이후 급감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올해는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61살이 넘는 실버 세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급증했습니다. 한류 열풍 덕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대다수가 젊은 층이었는데 이제 실버 세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해외여행이 이제 보편화됨에 따라 기존에는 20, 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뤘다면 이제는 이제 50대, 60대를 포함한 노년층까지 개별 여행이 확대된 것으로. 관광공사는 골프나 트레킹 같은 레저 상품이나 문화공연 등 세대별로 관심 있을 만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별 임금 근로자의 취업률은 어땠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업의 경기, 취업자의 특징에 따라 취업률에도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올해는 상황이 어땠나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703만 8천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수입만을 위해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673만 7천 명이었습니다. 산업 소분류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음식점업이었는데요. 172만 7천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인 6.4%를 차지했습니다.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122만 5천 명으로 4.5%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98만 7천 명으로 3.7%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예년보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나 늘어난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고용활성 및 인력 공급업 취업자는 11.9%가, 건물 건설업은 9.1%가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건설 경기가 부진을 보이면서 양 업종에 모두 타격이 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 대상이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잖아요. 이 때문에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한층 증가를 한 거네요. 반면 건설 경기가 계속 부진하니 그만큼 필요로 하는 인력도 줄어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연령별로 봤을 때는 15세에서 29세 연령에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가 55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30세에서 49세 사이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에 103만 8천 명이 취업을 했고, 50세 이상에서는 농업에 117만 1천 명이 취업해 연령대별로 취업률이 높은 업종도 각기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정도별로 차이를 봤을 때도 차이를 보입니다. 대졸 이상에서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가 158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고졸 가운데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 117만 명이 취업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으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는 농업에 82만 5천 명이 취업한 것이죠. 또 성별로 나눴을 때는 남성 가운데에서는 작물 재배업 취업자가 70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음식점 취업자가 109만 8천 명으로 단연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연령별, 교육 정도별,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산업이 다르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번 상반기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땠을까요?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2,030만 1,000명의 임금 수준은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9.7%,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4.3%였는데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사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0.1%포인트, 4.2%포인트가 감소한 건데요. 반면 2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65.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31%, 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은 16.9%, 4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18%였는데요. 즉 1년 전과 비교하면 200만 원 미만 비율은 줄고 이상 비율은 늘어난 셈입니다. 네, 물론 여전히 많은 임금 근로자가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한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 비중이 줄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고 200만 원 이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 역시 보다 활성화된 산업도 부진한 산업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임금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다소나마 줄었다는 겁니다. 적정한 임금은 물론 고용 안정까지 보장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앞으로 보다 더 늘어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